4기부터 동기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6기에 들어서 이제 전체 기수가 이렇게 통합이 되는 모임이 되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자발적인 동기 모임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모이시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 모임은 저희 CNT테크가 이제 진행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기수장들이 이렇게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조직을 만드셨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어떤 스타트업 CEO와 스타트업 신사업 과정을 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단톡을 통해서 계속 저희 이렇게 특강 이런 것도 공지 드릴 것이고, 또 수료를 하셨잖아요. 수료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스타트업들 교육을 워낙에 많이 하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시면은 여기 그 동기회에서 자발적으로 이 모임의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해서 저희 회사에 주시면은 저희 팀별로 이렇게 멘토 매칭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멘토로 저희가 추천을 하기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그 외 활동으로서 뭐 이렇게 개인 투자적을 만드신다 한다면 이것도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 중에서 이렇게 뭐 개인 엔젤이 개인 투자적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저희 과정을 수료하셨으니까 저희 CNTech 뭐 GP 역할을 요청하시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좀 좋은 자발적이면서 또 이게 어떤 회사가 아니라서 동기회 중심으로 구성된 거라 좀 발전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그 스타트업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게 엑셀러레이터들이 또 엔젤들이 하는 투자는 뭔가 다르거든요. 벤처 캐피탈이 하는 그 투자와 달라서 뭐가 다른 것인가라고 이게 계속 우리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말만 하면은 이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거를 사회적인 가치를 설득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CNT가 실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스타트업 ESG 평가 모형을 지금 설계해 중이거든요. 설계해 중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거를 회사 내부에서 이거를 또 몰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박사 논문들이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지금 좀 저희 연구진 한 3명 정도 해서 뭐 실험을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모형은 올해 한 11월, 12월에 학회지 한 번에 이렇게 소개가 되긴 할 거예요. 소개가 될 건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모형은 제가 아마 저희 수업 시간에 살짝 기술별로 언급한 데도 있고 언급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ESG 활동에 대해서 경영 철학자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경영 철학자. 우리나라에서도 경영 철학을 미국에서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서강대 이제 장영균 교수님 같은 분이 경영 철학을 좀 오래 하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도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걸 이제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회사가 잘 되는 거는 어떤 산업의 환경, 또 어떤 조직의 퍼포먼스,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52%는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다. 근데 48%는 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 공감하는 게, 제가 사업을 23년 하고도 한 5개월 했거든요. 최근 5개월 동안 사업을 하면서 진짜 48%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실제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52%는 그래도 실력이니까 사업은 망하지 않게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 48%에 의해서 많이 휘청휘청됩니다. 실제 이거는 뭐 삼성전자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많이 휘청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ESG로 해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 있어요. 가령 누구 편 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파업, 얼마 전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말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약자니까 좀 더 베풀었으면 파업까지는 안 갔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좀 더 줄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올 여름도 엄청 더웠잖아요. 이 날씨가 이렇게 지구가 망가지기 전에 좀 탄소 중립을 했었더라고요. 지금 비용 더 들어갑니다.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ESG 활동이라는 거는 어떤 미래 리스크를 미리 해칭하는 활동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는 사실 기업 철학자들이 이게 공정이라는 착각을 읽고 장윤 교수님이 정리한 건데,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은 어떤 경영학서적 이런 건 아니에요. 경영학서적 이런 건 아니고 실제 뭐 정치, 사회를 총망라한 어떤 책이고, 트럼프주의도 막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기업가가 잘 된 거는 공정하게 잘 된 것일까? 좋은 집안 태어나서 아빠 엄마 투자 잘해주고 아빠 엄마 과외시켜서 좋은 대학 가고 근데 뭐 이미 뭐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공정한 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ESG 활동을 더 해야 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대략. 그래서 그런 논리로 봤을 때 CVC들의 투자, CVC가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잖아요. 저희도 CMC세구도에 엄밀히 보면은 CVC거든요. 저희 원래 사업을 하고 사업하면서 번 돈 가지고 투자하다가 지금 이 일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엑스러이터로 더 알려지게 됐지만 지금도 저희가 매출의 반 정도는 기존사입니다. 기존사. 그래서 이런 그 CVC 투자도 협업할 수 있는 상대적인 약자의 투자한 행위. 그 바로 CVC 활동도 ESG 활동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SG 관련돼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되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포스코하고도 코지비 펀드를 하나 만들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DB금융그룹하고도 5대5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6대4를 만들거든요. 근데 포스코하고도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각 미팅하고 강의하고 했었던 게 ESG 연구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는 투자 활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 가치가 있고 상대적인 약자인 스타트업들을 어떤 더 서포팅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증명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ESG 평가 모형을 좀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는 이제 코지피라는 건 아니고 한국엔 컴퍼니는 저희 회사에 지금 2호 조합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소울을 보통 펀드를 만들면 보통 벤처캐피탈 펀드들은 LP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희는 어차피 펀드가 별로 안 큽니다. 저희 펀드가 요즘에 만드는 펀드들이 한 60억에서 230억 사이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펀드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반 되거나 그러니까 저희는 LP 그냥 하나예요. 저희가 모태펀드 유치했다는 기사 나오잖아요. LP가 모태펀드 하나예요. GP 하나, 모태펀드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엑스러이터의 특성상 원래 본계정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굳이 본계정 투자를 했었는데 LP를 전략적으로 하나만 데리고 사업을 해나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LP 하나랑 좀 더 그들의 어떤 한국의 타이어 같은 경우 모빌리티 쪽에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면들 이런 것들을 ESG 관점에 좀 더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소울 LP 정책으로 가거든요. 저희 대부분 펀드들이 다 LP 하나입니다. GP 하나 또는 코GP 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엔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 있는 회사들 모빌릭스, 맥프로젝트 이런 회사들을 한국타이어의 모빌리티 사업에 계속 도와주면서 투자를 같이 했고 헥토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헥토그룹이라고 여기도 상장사가 2개나 돼요. 그래서 저희하고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또 핀테크 쪽에 펀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역시나 알고케어, EX 헬스케어, 유니온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시장을 열어주고 그렇게 또 이제 투자를 같이 해 나간 것이죠. 이게 다 이제 ESG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ESG에 대해서 이 선행 사례, ESG 뭔가 평가, 모형 이런 선행 사례들은 거의 대기업 사례들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비슷한 사례가 기술보증기금에 들어가면 소셜벤처 인증이라고 있어요. 혹시 이거 받으신 분 계신가요? 소셜벤처 인증? 이거 한번 들어가서 자가진단 해보세요. 자가진단 하면은 기부에서도 연락도 와요. 연락이 옵니다. 자가진단 하셨죠? 평가 끝까지 받아보시고 여기 또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좀 가장 유사한 근데 요거를 좀 더 ESG적으로 디벨롭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 보면은 굉장히 그 사회적 가치가 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 따러 가자 이런 회사들은 지금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사고 날 확률을 예측해줘요. 너 그렇게 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이 70%야. 큰일 나. 이걸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근데 그냥 투자를 얼마 밸류 받았다, 후속 투자가 얼마 밸류였어요. 이런 것들만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처음에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느껴야 되고 투자한 사람도 내가 이 투자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걸 또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푸드판 같은 회사도 요즘에 좀 잘 되고 있는 회사인데 푸드판 같은 경우에도 실제 레스토랑 식자재를 구매할 때 보통 도매상들이 구매를 하면은 처음에 제일 싼 데 구매했는데 가격이 점점 높아져요. 물론 여기 중도매인들 욕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돼요. 점점 가격이 잘 모릅니다. 왜냐면 바쁘니까 오늘 쪽파 이렇게 비싸요. 그냥 사요.
근데 이 푸드팡 같은 경우에는 그날 아침에 경매가를 알려줘요. 그리고 거기서 딱 일정 요율만 받습니다. 되게 투명하잖아요. 투명하죠.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이런 그 사회적 가치가 꽤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지수들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ESG 진단 지표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선행 사례도 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환경, 인바이러먼트, 소셜, 가버넌스에서 이런 부분들, 특히 스타트업들이 이제 가장 처음에 팀빌딩 하고 할 때 이 G에 대한 요소만 좀 더 스터디하더라도 되게 합리적인 그런 팀빌딩이 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 또 소셜 가치에 대해서도 이거 사실 이 가버넌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회사에 처음에 팀을 구성했었을 때 회사 직원들한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만 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팀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CNT테크도 저희가 지금 회사가 20년 넘었고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 한 60명이 넘는데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업을 병행하면서 오히려 퇴사율이 확 줄었습니다. 나 이제 옮길 때 됐는데 이런 친구들이 안 옮겨요. 저희 회사 별명 중에 하나가 개발자 양성 학원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좀 키워놓으면 다 대기업가요. 그래가지고 뭐 SK 이런 데서는 야 이 CNT 걔 누구 데려올 때 이렇게 다 데려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항의를 할 수도 없죠. 뭐 그냥 그렇게 개발자들의 시스템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나가지 않고 나 CNT에서 그냥 팀장으로 좀 더 경력 쌓고 나 스타트업 투자 보육할래.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새로운 비전들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바로 이런 그 제가 이야기한 소셜 가치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들을 계속 직원들과 공유하니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ESG 경영지표와 또 이런 진단지표 컨설팅 지침들을 이렇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따라서 지금까지 뭐 하위 요인들에 대한 어떤 가중치에 대한 실험을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런 시험이 끝나고 이렇게 성취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이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ESG 평가 모형을 자가 평가 모형을 지금 이제 연내 잘하면은 개발해서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저희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뭐 이게 돈 받고 이렇게 뭐 사업할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여기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한번 자가 진단해보고 내가 ESG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가, 어디가 좀 부족한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해 나가고 글로벌 사례까지 좀 이렇게 조사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자료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저희 그 내부 계획이라 요거 좀 드릴 수 있고 실험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원래 오늘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리즈 벤처스라고 거기서 혹시 투자받은 곳 있으신가요? 시리즈 벤처스? 부산 스타 엑셀러레이터인데 거기 곽성호 대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친모상인데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급히 비행기를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가서 좀 잘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타트업 chen 경영을 하는데 어떤 기업들을 만나도 지금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실제 경기가 안 좋습니다. 실제 경기도 안 좋고 투자 혹한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투자 유치가 지금 생각보다 안 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저희의 이제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 보고플레이 유승대 대표님을 만났었는데 어쨌든 펀드레이징이 계속 한 100억 단위 이렇게 들어오다가 회사 가치도 1000억이 됐는데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가서 한 360억 채무가 법정 관리 들어가니까 180억 줄더라고요. 합의에서 어제 줄었고 그거를 10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회생은 됐어요. 회생하는 길은 열렸어요. 근데 180억을 18억씩 매년 갚아야 되는 거야 아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에 어떻게 하면 18억을 버냐 그 멘토링을 했거든요. 그 멘토링 한 얘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옆에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내가 훨씬 낫다. 1년에 18억을 안 갚아도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만큼 여기 시리즈 B 넘어간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어려워져서 지금은 어쨌든 뭐 사회적 가치 사실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죠. 저도 지금도 들어요. 근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면 좀 위안이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런 가치를 내가 좀 만들어내고 있지. 그러면서 이 위기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현금 흐름 자체를 빠르게 플러스로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시리즈 A까지는 대표이사가 총 회계 다 해야 된다. 제가 그랬었어요. 시엔테크가 2012년도까지 회계 총무팀이 없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뭐 사주세요. 제가 다 사줬어요. 이렇게. 그때가 매출 100억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사 3년 만에 이렇게 BP 통과해가지고 계속 이익을 내면서 그렇게 회사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때 제가 했었던 그냥 일당 100, 대표이사 일당 100 하는 여러 프로세스들을 좀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습관이다. 지금도 이렇게 살지 마요. 지금도 일 엄청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대표이사가 뭔가 일을 많이 하면은 뭐 미래를 못 보고 뭐 그냥 사람이 뭐 생각을 해야지 경영을 해야지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볼 때 다 부실한 얘기예요. 어찌됐건 일을 많이 하고 바빠도 정신만 온전히 이렇게 차리고 있으면은 계속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나폴레옹이 실제 유럽을 제패했을 때 그때 유럽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지휘관이 특히 그랬대요. 한 이틀 아무 생각 안 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자, 줄 서자. 그래서 줄을 이렇게 쭉 도열한 다음에 인사하고 싸웠대요, 원래. 근데 나폴레옹 군대는 일단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군대가 뭐 프로이센과 전투를 한다라고 하면은 프로이센이 쟤네 저기 있으니까 전략 다 세웠는데 움직여. 그러니까 전략이 바뀌지 않아요. 얘네 또 명상하고 준비할 시간에 그냥 계속 기동하면서 타격을 해서 굉장히 강한 군대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나폴레옹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생각을 해서 움직이시냐 물어봤더니 난 일단 움직이고 생각한다고. 움직이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지금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움직이고 사장이 좀 바쁘게 내가 스스로 원가가 되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회사에서 저 영어 이름 써요. 그래서 저를 조나단이라고 부르는데, 조나단을 CEO로 생각을 안 해요. 조나단을 뭘로 생각하냐? 조나단을 시엔테크의 자원이라고 해요. 자원. 그래서 사실 사장의 역할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큰 자원이 되겠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이후에 또 좋은 강의 들으시고 좋은 데 도킹하시고요. 제가 제 명함을 단톡 올렸거든요. 리멤버 추가하시면 다 연결되니까 계속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있는 내용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상직인 인직상. 이게 저희 회사의 저희 회사는 사실 이제 크리스찬 기업인 가치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를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한테 설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정리하자면은 상직인 인직상.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혹시 옛날 분들은 상도란 드라마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뭐 고개 끄덕이시는다 옛날 분들. 상도 임상옥이라는 이제 거상이, 조선시대 거상이 이 상직인 인직상, 결국 상은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문을 남기는 게 사람을 남기는 거다. 사람을 남기다 보면은 이문은 따라온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20대 26살 때 그 드라마를 보고 계속 생각을 했었던 글귀인데, 20년 넘게 사업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사람을 남기니까, 특히 사람 남기는 건 직원들입니다. 남기다 보니까 이문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튼 오늘 약소하지만은 저녁을 대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드시고요. 저녁을 하겠습니다.